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연빛나입니다. 내년 가계부채가 1,5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빚 갚기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겠죠. 또 한개 가구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가구를 한개 가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금융시장 그리고 주택시장 모두 조금 불안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리 알고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상담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023424-8393번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289번으로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어떤 것도 좋습니다.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1시간 알차게 꾸며주실 전문가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 리얼피에셋 유선영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동지라고 하는데 팥죽 드셨어요? 아, 팥죽 아직 못 먹었고요. 네. 뭐 맛있게 좀 가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2017년 새해를 갖다가 또 준비하시는 마음들 분주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새해 변수들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리스크를 알고 미리 대비한다면은 충분히 그 리스크들을 잘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어떤 리스크들을 어떤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거 체크하시면서 그에 맞는 대응 전략들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선택하시고 결정하고 난 후에 전화 주시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아니면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 미리 전화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전화 023424-8393번 열려 있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289번도 역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문자나 전화로 부동산 고민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자 본인의 확인과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빠르게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부동산 고민이신가요? 아, 제가 일산 동구 중산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제가 여기 그 60평 여기 2편한 세상 아파트에 네. 여기를 지금 물건을 사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지가 지금 한 3년째 됐어요. 네. 그때 한 4억 5천 주고 샀는데 네. 이거를 지금 계속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매도를 하고 싶은데 매도 시점이 언제쯤이면 좋을까 이거를 지금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일산에 네. 거주하고 계시는 시청자분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 일산 지금 이 대형평형을 매수하신 건 언제였어요? 아, 한 3년 됐어요. 아, 3년 전에 매수하셨고 네. 그때 매매가가 4억 5천이셨다고요? 네네네네. 아, 4억 5천에 매매를 하셨고 지금 거주를 하시는 거죠? 네네. 아, 네. 그 이제 뭐 앞으로 좀 투자도 보시고 거주도 하실 겸 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가격이 네네. 많이 오르지 않아서 지금 고민이신 네, 거예요. 맞아요. 예. 네, 네. 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대형 평형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아니 그냥 그 서울에 또 조그만 소형 평수가 있는데 네. 예, 그냥 제가 좀 넓은 데서 좀 활발하게 살고 싶어서 네, 네. 예, 그리고 지금 추세가 네. 전부 소형 아파트만 지으니까 네, 네. 예, 나중에는 또 대형 아파트 찾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런 거를 좀 그러셨구나. 생각해서 제가 그냥 예, 네. 했어요.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일단은 뭐 좀 저점일 때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시세가 많이 오르지 않아서 지금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일단은 이 중산동 이쪽 일대가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상승세 흐름을 타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갖고 계신 아파트가 지금 그 대림 아파트라고 하셨잖아요. 2단지 네, 말씀하시는 거 2,000원대 상. 맞으시죠? 네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니까 별로 흐름이 그렇게 오르는 상승폭이 되게 약한 쪽이에요. 예, 제가 예. 이유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제 네. 지도를 지금 찾았고요. 네. 자, 이제 조금 크게 보면은 이제 그 여기 있는 아파트거든요. 대림 네. 그 편안한 세상 아파트인데,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중산동 지역은 거주하시기는 괜찮지 않으신가요? 예, 예. 너무 좋아요. 좋으시죠? 여기 이제 네네. 인근에 바로 보면은 이제 안곡수지공원이라든지 저도 여기 가봤거든요. 예. 네네. 자그마하긴 하지만 굉장히 뭐 이렇게 좀 걸어 다니면 산책하기에도 괜찮고, 일대가 뭐 저쪽 조금만 올라가면 체육공원도 하나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운동하시기에도 이제 뭐 운동하는 분들도 이렇게 새벽 운동하시는 분들도 뭐 거리는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접근하시기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큰 대로변을 끼고서 이 저쪽 그 일산 서구 쪽하고 딱 분리되는 그 동구 쪽에 있는 이제 이 단지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괜찮은 주거 환경은 괜찮은 아파트고요. 네. 이제 그 앞으로 뭐 이제 미래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샀는데 가격이 오를까.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걸 투자 가치로 본다면 사실은 그렇게 큰 상승을 앞으로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보세요. 자, 우리 아파트가 지금 좀 대형 아파트 중심으로 되어 있는 단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쪽 일대를 보시면 가격 상승이 굉장히 많이 가팔랐던 그 단지들이 어느 쪽이냐면은요. 뭐 이제 여기 1, 2단지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 있잖아요. 20평대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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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평대. 이런 것들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최한 한 2, 3년간에 한 거의 1억 가까운 한 7,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오른 흐름 폭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이쪽 일대 보시면은 뭐 5단지나 이쪽도 다 가격 흐름 전체적으로는 좀 많이 오른 편이고요. 저쪽 건너편 탄현 쪽도 굉장히 가격이 지금 시세 흐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왜 우리 아파트는 안 오를까? 일단은 대형이라는 것인데요. 자, 소형이 인기가 많았던 것에 비해서 대형은 좀 계속 약간 주춤주춤한 시세를 흐름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디를 좀 보셔야 되냐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 바로 이제 여기 바로 우리 아파트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 뭐 8단지라든지 여기 보면 이 단지도 8단지도 되게 대형이잖아요. 대형 평수가 있잖아요. 40평대가 있거든요. 네. 48평 이 정도 되는 평형이 있을 거예요. 여기나 30평대 보시면은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30평대 같은 경우 가격이 많이 올라서 40평대하고 30평대 갭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상되는 흐름은 이제 아마 이 30평대 때문에 40평대 가격이 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런 흐름을 가져갈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형끼리 너무 몰려 있어요. 근데 단지에만 대형이 있고 주변에 그렇게 대형 평수가 많진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요. 자, 대형은 대형하고 놀아야 돼. 같이. 아. 대형끼리 막 뭉쳐있는 그런 단지들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 가면 대형이 좀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요. 이제 소형, 중소형 막 섞여 있는 곳에 있으면 대형이 사실은 좋은 흐름을 가져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8단지나 9단지나 이 인근으로는 대형 평형들이 좀 몰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작은 평수의 아파트 가격이 시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형 평수도 좀 밀려 올라오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는 크기도 좀 많이 크고요. 60평이라고 하셨잖아요. 60평. 네네. 그리고 60평은 사실 그 워낙 제가 알기로 여기가 과거에 고점일 때는 굉장히 시세가 많이 올라 있었던 걸로 예,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9억까지 갔다. 그렇죠. 9억을 육박하는 선으로까지 네.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반토막 상태에서 제가 네, 볼 때는 맞아요. 3년 전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답답하신 거예요, 이게.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얘는 앞으로도 그렇게 막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이 아파트 단지 얘가 좀 이렇게 이 대림 이 단지가 그 뭐 다른 중산마을에 있는 다른 단지들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단지 안에서 이렇게 같이 가는 힘을 어떤 받는 그런 아파트는 또 좀 아니고, 여기가 이제 중간에 이제 그냥 일반 그 빌라 단지들이 섞여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보시면은 이쪽 일대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어떤 그 분위기가 아주 굉장히 이렇게 뭐 그 수요가 엄청나게 들어온 지역이 아니고 거의 실수요 위주의 그 주거 아파트다 실거주 하시는 분들 찾으시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대형 아파트가 여기 들어가 있기에는 뭔가 조금 그 약간 색깔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커요. 60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거주하시면서 주변에 뭐 습지공원도 있고 주변에 조금만 나가면 바로 마트 다 접근성 좋고요. 일산역도 가깝고 저쪽 조금만 나가면 또 이제 3호선도 접근하기 나쁘지 않으시잖아요. 큰 길에서 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은 좋은데 거주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시세 차익에 대한 어떤 기대를 좀 갖고 보시려고 한다면은 아파트를 이거를 길게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재미를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매도 시점을 제가 그러면 매도를 언제쯤 할까 하고 그게 궁금했는데 네, 그러면 매도 시점 그냥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크게 무슨 흐름을 타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떤 거주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이 되시는 상황이라면 아. 매도는 언제 하셔도 괜찮고요. 아. 지금 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면 차라리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10단지 쪽이나 그쪽으로 차라리 옮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쪽 동네에 거주가 괜찮으시다면은요. 그럼 뭐 3억 한 초반 정도면은 충분히 뭐 한 40평대를 매수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4억에서 한 1억 이상 남는 거는 좀 투자 쪽으로 전환을 하셔가지고 뭐 갭 투자하실 수 있는 다른 어떤 투자 대상을 좀 찾아서 이렇게 분산 투자하신다면 굳이 내 거주하는 곳이 60평이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조금 평수는 줄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줄이고 남은 금액은 좀 이제 분산해서 또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좀 내 거주에 대한 어떤 걸로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산하시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또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산 동구에 대형 평형을 보유하신 분이었는데요. 앞으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하시고요.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알려주셨던 게 이제 대형 아파트, 대형 평형의 경우에는 대형들끼리 있을 때 좀 경쟁력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대형 평형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용인에 있는 뭐 네. 용인 수지 쪽이나 이런 쪽 보면 대형 평형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이제 향후 그쪽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어떤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대형에 들어와도 충분히 그런 수요들이 그쪽으로 몰려올 수 있는 어떤 힘이 있고 너무 많이 지금 이제 금액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가 좀 오를 수 있는 힘 받을 것 같은데 이제 소형하고 사이에 있는 대형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예, 인천 작정동에 네. 노후빌라를 1억 이하로 구매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뭐 미래 가치라든가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투자 목적이신 거죠?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인천시 작정동입니다. 네, 한번 네. 대한구 작정동이요. 혹시 여기 뭐 집원이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예? 집원, 주소. 아, 주소는 없고요. 네. 그냥 그 작전동 전체 전체 지역에 있는 노후 빌라 중에서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 목적은 투자 목적 한 80년대나 90년대 지은 노후빌라들이요. 네, 80년대, 90년대 지금 노후 빌라 1억 정도 선이면 가능하신 건가요? 예, 1억 이하로요. 1억 이하로. 그러면 이거 예. 지금 전세로 해서 뭐 약간 나중에 차익을 보시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월세로 해서 월세나 뭐 전세나 전세 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임대료요. 그러면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투자금이 예. 적으니까 좀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일단 보신 것 같아요. 맞나요? 뭐 지하철역도 있고 네네. 거기 이제 그 지하철역이 공항철도 뭐랑 연결도 될 거다. 네. 그런- 예. 될 거고. 그래서 그러면 혹시 지금 거주도 이쪽 인천에서 하고 계세요? 거주는 서울에서 하고 있어요. 거주는 서울에서 하시고 계시고. 예. 그럼 어떻게 이쪽 작전동 쪽을 보시게 되셨어요? 그냥 좀 알아보다가 그쪽이 좀 싸길래 그러셨구나. 너무 좀 싸서 이게 좀 어떤가 해가지고. 자, 제가 설명 드려볼게요.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게 좀 자주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이 투자할 때. 자, 볼게요. 좀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예. 이 지도를 보기 전에요. 우리가 지금 싸다라고 하셨잖아요. 싸다. 자, 이게 투자의 어떤 굉장한 키가 될 수는 없다. 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싼 건 되게 중요한데요. 싸서 사서 그냥 싼 걸로 끝나면은 나한테 돈이 수익이 남나요?
안 남죠. 예. 싸게 사더라도 나중에 얘가 가격이 올라줘야만 그게 나의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얘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거든요. 예.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일단 저는 이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빌라를 갖다가 보신 거 잘하신 것 같아요. 빌라. 예. 빌라라는 어떤 우리 주택의 여러 형태들 중에서 빌라라는 형태가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이 빌라에 대해서 좀 우리가 너무 주변에 다 빌라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는 좀 귀하고 희소하고 빌라는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빌라에 대한 어떤 그 투자 가치가 굉장히 좀 없었다고 본다면 요즘은 빌라를 다 부숴서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빌라나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를 부셔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런 빌라는 부족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빌라가 특징이 뭐냐면 서민주택이잖아요. 서민 주거용 주택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아도 내 돈이 없어서 아파트로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아파트에 못 사는 분들이 빌라를 찾아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새 아파트, 고급 아파트 살다가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럼 조금 이제 약간 더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내 자금 사정이 뭐가 안 되고 딱 빌라로 들어오고 나면 더 이상 갈 때는 빌라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는 서민주택으로의 어떤 자기 자리를 굉장히 잘 다부지게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뭐 예쁜 옷을 사거나 아주 뭐 영화를 본다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어떤 것들은 포기할 수 있지만 집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뭐 노후된 빌라든 무슨 빌라든 내가 어디 들어가서 몸 누일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은 꼭 필요한 거고 그래서 어떤 주택에 대한 투자는 안전하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빌라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서민주택이고 앞으로도 얘는 실수요자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시장이 맞아요. 그런데 얘가 우리가 거주가 아니라 투자로 가려면은요. 투자로 가기 위해서는 얘가 자 보세요. 아까 전세라고 하셨죠. 전세로 만약에 안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전세를 안고 투자하신다고 하면 자 내가 산 금액보다 얘가 금액이 올라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에 집을 사서 뭐 한 7천, 8천에 집을 전세를 놨다고 쳐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얘가 나중에 한 1억 2천이 돼가지고 아, 내 투자금이 2천 투자해서 한 2천은 올랐네. 1억 2천이 됐으니까 2천은 올랐네. 이런 식으로 투자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오를 수 있느냐를 봐야 돼. 상승 가능한 힘이 있느냐, 상승할 수 있느냐. 요걸 봐야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전세가 아니고 월세다 그러면은요. 뭘 봐야 되냐면 임차 수요가 풍부한가? 임차?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풍부한가? 월세 내면서 여기 살 사람들이 많은가?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작전동의 빌라 같은 경우는요.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일단은 노후된 저렴한 빌라잖아요. 노후된 빌라. 근데 얘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비록 역세권, 작전역 인근이라고 하셨으니까 역세권이라 하더라도요. 이 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역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시세가 올라가려고 하면은요. 시세가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이 지역의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가치가 바뀌려면은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지역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호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여기 더블 역세권이 된다는 아까 말씀하신 뭐 인천공항 얘기하셨는데 더블 역세권이 된다든지 또 거기에 더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쪽 일대 무슨 개발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대기업이 어디에 여기 들어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이쪽 동네의 가치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빌라 같은 경우는 역 근처에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이 입지적인 장점이 반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가격에는 약간. 그렇죠. 그럼 추가적으로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호재가 있느냐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제 여담이지만은 제가 작전동에 옛날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이 동네를. 근데 많이 안 바뀌었더라고요. 물론 도로는 넓어지고 좀 깨끗해지고 정비도 되고 그러긴 했는데 아 정말 안 바뀌는구나. 많이 안 바뀌는구나라는 걸 제가 또 새삼 실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뀌려면 뭔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한데 바뀔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 빌라라는 건 지가가 상승하면서 시세가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때는 힘이 많이 부족해 보여요. 자, 그러면 월세로 갈까? 월세. 자, 월세로 가려면은요. 일단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집을 고를 때요. 내가 이제
집을 들어가서 월세를 내고 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예. 볼 때는 자, 노후 빌라가 있고 좀 깨끗한 빌라가 있으면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난다면 어디로 갈까요? 깨끗한. 깨끗한 대로. 깨끗한 빌라로 가고 싶겠죠. 요즘 또 빌라 같은 거 얼마나 잘 짓습니까? 안에 뭐 내부 옵션도 막 다 들어가고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다 들어가고 막 이렇게 짓거든요. 투룸 같은 경우에 그런 옵션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보안 장치 이런 거 다 넣어서 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하고 이제 80년대, 90년대 된 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낡았거든요. 사실 아무리 인테리어 한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누가 봐도 가격이 비슷하면은 당연히 새 집을 갈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노후 빌라는 어떻게 되겠죠? 가격을 낮추겠죠. 월세를 낮출 거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성에서도 수익률도 떨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전세로 해도 크게 메리트가 없고 월세로 전환해서 하려고 해도 별로 수익성이 안 난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투자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1억을 투자하셔가지고 뭐 만약에 월세로 하시게 되면 뭐 보증금 얼마에 뭐 이렇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 실투자금이 뭐 5천만 원 이상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막 5천에 예. 얼마 이렇게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5천 이 정도의 투자금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굳이 여기 인천에 작전동에 투자하실 게 아닌 것 같아요. 투자할 곳은 많이 있어요. 서울의 중심권에 있는 빌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빌라가 싫다 그러면 서울 말고 경기권에 있는 아파트에 갭 투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방향은 되게 다양하고요. 좀 넓게 보셔서 좀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알아보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앞으로 시세 상승할 수 있는 투자처 그리고 월세도 좋은 수익률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신 빌라보다는 좀 깨끗하고 새로 된 빌라를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투자에 대한 방향 좀 잡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문의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천시 작전동에 있는 노후주택 지금 보셨는데요. 투자하기엔 적합하지 않다. 투자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424-8393번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289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아, 예. 그 다산 신도시 네, 예, 거기에 좀 투자 겸 입주를 하고 싶은데요. 네, 그 한양 수자인 그 30평대하고 네. 현대 힐스테이터 거기하고 그쪽하고 그 비교가 잘 안 돼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남양주에 위치한 다산 신도시 아파트 두 가지 보셨고요. 네. 어디가 더 괜찮을까 고민이신 거죠? 네. 네, 저희 이사님이랑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다산 신도시 보신 게 뭐 투자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거주도 하실 생각이세요? 예, 거주 겸 거주 겸 하면서 투자. 그 투자도 하면 안 좋겠습니까? 네, 사실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데 네. 이제 뭐 그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를 많이 하시기보다는 어떤 거주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시세 흐름을 가져가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아파트를 찾으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수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지도를 지금 폈는데요. 다산 신도시를 보신 건 되게 잘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산 신도시를 굳이 보신 이유가 있나요? 뭐 인근에 뭐 이쪽 거주를 하신다든가 구리나 이쪽. 상계동에 살거든요. 네? 상계동에 살고 아, 있는데. 상계동에 사시니까 그렇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쪽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쪽 인근 근처에서 이제 이쪽으로 유입이 되기 좋은 어떤 위치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이제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볼 때 분양가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괜찮고 그다음에 또 서울 접근성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거주 환경도 우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도 전망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신규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셔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그래도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안정권에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산 신도시 보신 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한양 수자인 아파트 여기 2017년 12월에 입주한 아파트 맞나요? 예. 예, 여기하고 지금 여기 힐스테이트를 보신다는 거죠? 2019년에 들어가는 거. 예. 이 두 개 중에 뭐가 나을까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냥 비슷해요. 큰 차이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거주시잖아요. 거주도 하면서
앞으로 전망을 보시는 거잖아요. 네. 가격적인 면에서 제가 볼 때 흐름이 엄청나게 차이날 그런 아파트들은 아니고요. 이제 거주를 위해서 보신다면은 내가 좋아할 만한 주거 환경을 일단 찾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거주하면서 마음에 드는 아파트여야지 또 내가 지내면서도 좋고 시세가 올라가도 좋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두 아파트 중에서는 일단은 내 거주 환경에 맞는 것들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자녀분이 있으세요? 지금 남매 있어요. 다 학생들이 성인이에요. 다 있으세요? 30대예요. 다 장성하셨어요. 네. 네, 그러시면은 뭐 예를 들면 학군에 대한 어떤 뭘 본다든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한양수자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 견해로는요. 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한양수자인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은 여기 그 수변의 어떤 환경을 좀 접근하기 되게 좋고 그런 어떤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물론 그 어떤 몇몇 호수에 해당되긴 하겠지만 그런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접근성이 괜찮은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쉬운 것은 학군이 좀 부족해요. 학군이 주변에 학교가 이제 초등학교 딱 있긴 한데 나머지는 좀 학교가 주변에 없어요. 찾아보기 좀 어렵고 학군은 좀 아쉽고 그리고 이제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이 진건지구가 어떤 교통의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는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네. 8호선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8호선 연장되는데 이제 8호선이 제가 예상하기로는 뭐 여기 지금 상업지 인근에 요쯤이나 뭐 들어올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여기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지하철 접근성이 엄청 좋아지겠죠. 도보를 충분히 걸어서 접근하실 수 있는. 그리고 8호선이 이제 만약에 여기까지 연장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잠실까지는 뭐 20 몇 분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뭐 좋은 어떤 지하철 노선으로 어떤 일대에 좋은 호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 접근성 좋고 그다음에 수변 환경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주변에 바로 상업지니까 또 이제 나오시면 뭐 이런 생활 어떤 시설 편하게 누리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우리 이제 힐스테이트 진거 같은 경우는 학군이 좋아요. 주변에 학군 뭐 학교 유치원 막 다 있고 그리고 이제 공원이 또 있잖아요 주변에 그리고 그런 장점들은 좋은데 제가 볼 때 이제 접근성으로 볼 때는 이쪽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본다면은요 그냥 순수하게 제가 볼 때는 몇 년이 더 지나고 나면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요. 당장으로 딱 흐름을 본다면 지금 이거는 내년 말에 입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몇 년 더 있다가 입주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가격적인 면에선 힐스테이트가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반 시설 갖춰지고 나면 그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계속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내년 말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가격이 지금 사실은 좀 피가 좀 붙어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향후에 길게 보신다면은 큰 차이가 없고 어떤 투자보다 그냥 꾸준하게 어느 정도 전체적인 흐름에 비해서 약간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아파트인 걸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 어떤 걸 선택하셔도 좋지만 굳이 학교에 대한 어떤 학군에 대한 메리트를 안 보신다면 한양수자인 선택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지하철 접근성 좋으시니까 또 이제 어디 서울로라든가 진입하시기 나쁘지 않고요. 또 교통 접근성도 좋고요. 그래서 한양수자인 아파트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산 신도시의 아파트를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보셨는데요. 저희가 관련 답변 드렸습니다. 자, 저희 오늘도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네, 1대1 부동산 무료 상담 세미나입니다. 전화 예약 후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선착순 10분만 받고 있습니다. 9호선 선유도역 2번 출구 근처에 있는 코오롱타워 리얼PS에서 진행이 되고요. 문의 전화는 023424-8393번입니다.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착순 10분만 받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고민 조금 더 깊게 구체적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상담 안내해 드렸는데요. 요즘은 어떤 문의가 많은가요? 요즘은요, 이제 투자를 해도 되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뭐랄까 아직은 그 시장의 어떤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부동산 시장은 심리시장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나라의 어떤 상황도 그렇고 또 바뀌는 2017년에는 뭐 공급도 과다해진다고 하고 또 미국은 금리를 올렸다고 하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우리는 또 대선을 또 치러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심리를 지금 되게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위기가 기회라고 말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가장 나라가 힘들고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막
막 안 좋은 시기였을 때 오히려 부자들은 더 많이 탄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움츠러들고 있을 때 이때가 기회다 하고 먼저 치고 나오는 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바로 이제 투자에 잘 성공적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막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여기 이런 시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좋은 어떤 투자의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냐에 좀 방점을 찍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좀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어떤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을 아예 개의치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부동산 고민이신가요? 제가 좀 있으면 결혼 계획이 있는데요. 아, 네. 근데 제가 본 매물이 있는데 공덕역 근처에 있는 거고요. 네. 이게 공덕 삼성 아파트 26평형이거든요. 네, 네. 그걸 제가 5억 5천에 봤는데 그게 그 매물을 사게 되면 네. 그 가격이 적당한지 아니면 나중에 매수해도 될지 또 향후 전망은 어떨지 궁금하신 네. 거죠? 네, 실수요 네. 투자 목적으로 어떨지. 아, 지금 거주를 하러 들어가시는 거죠? 네네. 네, 근데 또 향후에는 또 어떨지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이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게 신혼부부시라고요? 신혼부부 이제 결혼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네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또 신혼집을 마련하시려다 보니까 어떤 아파트를 좀 사야만 내가 좀 거주도 하면서 안정적인 어떤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신혼집 구하시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지도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지금 여기 지도가 찾아졌고 공덕 삼성 아파트를 지금 얼마에 보셨어요? 금액은요? 5억 5천이요. 5억 5천에 보셨어요? 네. 아, 지금 지도가 조금 지금 매끄럽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그러면 향후에 이제 요걸 거주하시면서 좀 투자도 약간 투자 개념이라기보다는 안전하게 좀 흐름을 가져가는 그런 어떤 집을 보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네. 자,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쪽 그 공덕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어떤 바로 역세권이 있지 않습니까? 공덕역 바로 앞에 있으니까 되게 좋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위치적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가격이 조금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전세가하고 매매가 겹체가 많이 나 있는 상태고요. 전세는 이제 오르던 흐름이 완전히 이제 지쳐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공덕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가 많이 오르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당분간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덕 삼성 아파트 인근의 그쪽으로 지금 집을 거주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 주변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주변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 공덕역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시면은요. 네. 그 그러니까 도화동 현대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거기도 지금 시세가 흐름이 앞으로 지금 아직까지 금액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요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공덕 삼성 아파트보다 좋은 흐름을 앞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저렴하고요. 지금 20평대 보셨는데 공덕 삼성 말고 그 도화동 현대를 보신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30평대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인근의 어떤 그 시세 흐름을 봤을 때 30평대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거주도 해결하시면서 향후에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덕역 위쪽으로 보면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가 있고요. 이쪽 일대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달아올라 있었던 상황이어서 지금은 오히려 시세가 약간 주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쪽에다가 같이 방향을 어떤 입지적인 장점은 있지만 거기에 앞으로 좀 투자도 보시면서 매수를 하신다는 거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그 도화동 현대아파트 쪽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것도 이제 20평대 말고 30평대를 보신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평수를 작은 것만이 싸다가 아니라 조금 가격 차를 조금 더 주더라도 앞으로 흐름이 좋을 걸 선택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비용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30평대 잡으셔도 충분히 좋은 흐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도가 안 나와서 네. 지금 좀 설명이 좀 제한적인데요. 그렇게 답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공덕역 근처에 있는 삼성 아파트 문의 주셨는데요. 가격이 이미 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근처에 지금 다른 매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지역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 안내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02-3424-8393번입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289번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문의 저희가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문자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점에 있는 두산 아파트 32평형이고요. 전세를 안고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될까요? 하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 지도가 조금 지도가 지금 안 돼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설명으로 이제 들어야 될 것 같네요. 병점에 있는 아파트, 네. 두산 아파트 30평대라고 하셨나요? 네, 32평형이요. 네,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잘 보신 것 같아요. 투자 목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아파트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일단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공급량이 많아지고 내년에 이제 입주가 시점이 도래하게 된다면 어떤 아파트가 이제 흐름이 다 폭락할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아파트 투자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너무 우리가 좀 그 어떤 투자를 하실 때 극단적으로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파트 공급이 많으니까 아파트 투자는 안 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폭락할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너무 방향을 잡지 마시고. 왜냐하면 아파트가 약간 어떤 시세 흐름이 지금 주춤한 거는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들에 대한 어떤 그 가격이 많이 높았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도래하면서 좀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이 가격을 좀 낮춰주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간 긴장되면서 약간 어려워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데 투자를 하시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은 어떤 새 아파트보다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가 충분히 받쳐주는 아파트라면 제가 볼 땐 그거는 투자 가치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주를 위해서 어차피 사람들이 집 한 채는 다 챙겨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주를 위한 아파트는 괜찮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들이 수요가 꾸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파트들은 시세가 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병점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런 아파트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제가 지도를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지도가 되니까요. 병점의 역을 검색을 해보죠. 병점역 바로 인근이니까. 병점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고요. 여기 아마 남수원 두산 아파트 요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30평대 아파트가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게 가격이 너무 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연식은 2000년대 됐으니까 조금 된 아파트인 건 확실한데요. 근데 이제 이쪽에 보시면 좀 지도를 넓혀볼게요. 바로 이제 이쪽 인근으로 바로 동탄이 있거든요. 네. 동탄이 있고 이제 산업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로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 동탄이라는 지금 높은 분양가를 막 올리고 있는 이 단지로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여기를 찾아 들어오시는 거고요. 또 서울에서 여기까지 지하철 밀려 오시다가 병점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을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파트가 지금 이 동네 아파트들이 다 시세가 굉장히 저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30평대 아파트인데요. 제가 알기로 시세가 한 2억 중반, 초반이면 매수를 하실 수 있고 전세가가 1억 후반에서 2억. 거의 제 생각에 한 3천 정도, 2, 3천이면 갭 투자 가능하신 그런 아파트들이 인근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만약에 보신다고 한다면 이 두산 아파트도 그런 아파트에 해당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예상되는 것은 30평대 아파트가 2억 지금 초반인데 비해서 인근에 있는 다른 동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양가가 높습니다. 그런 큰 갭 차이를 갖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수요들이 좀 많이 찾아 들어오는 아파트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보통 일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화정이라든지 이런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병점의 두산 아파트는 매수해도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저는 동작구 저기 본동에 신동아 아파트 작은 평수를 네. 전세 끼고 매수해 놓으면 좀 어떨까 하고요. 네네. 투자 목적이신가요? 네네네. 네. 신동아 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몇 평대 보셨나요? 18평이요. 18평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동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해서 보시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좀 투자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 알아보신 건가요? 네, 맞아요. 아. 투자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좀 알아보시다가 아파트를 좀 네. 찾아보신 것 같고, 지도를 좀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투자 일단은 찬성 드릴게요.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작은 네. 평수도 굉장히 뭐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파트가 여기 본동 신동아가 여기 있는 거고요. 이제 그 9호선 노들역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일대 분위기가요. 뭐 본동 삼성 레미안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지금 저렴한 가격에 지금 매수하실 수 네. 있어요. 얼마 보셨어요? 요게 3억 3천이요. 3억 3천. 네. 이게 지금 이 일대 아파트들에 비하면 20평대 안 되는 아파트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가격적으로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일대 시세에 비하면.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이 일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서초동에서 조금만 넘으면 바로 이제 동작구고요. 동작구가 앞으로는 굉장히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많은 변화를 지금 많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역적으로 괜찮고 아직까지 이 인근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매수하시게 되면 충분하게 투자성은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에 투자라는 거는 아파트 투자라는 거는 급격한 어떤 시세 상승을 기대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적절하게 내 투자금을 어디 잃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하셔서 앞으로 한 2년 정도 보시다가 추후에 다시 한번 제 문의 주신다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보셨는데요.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더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결론 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림픽 선수촌 20평형대인데요.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고요. 네, 올림픽 선수 아파트요. 참 지도를요. 우리가 항공뷰를 보거나 이렇게 네. 비행기에서 항공 촬영한 어떤 영상 같은 걸 보면은요. 굉장히 눈에 띄는 아파트 단지 하나가 바로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예요. 지금 왜 여기 그렇죠? 모양을 보세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이제 이렇게 뭐랄까 사방으로 이렇게 펼쳐진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여서 굉장히 구조가 독특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올림픽 때 그 선수들이 이제 묵을 수 있는 어떤 숙소로 이제 만든 아파트인데 이제 이걸 나중에 분양을 하게 된 아파트인데요. 자, 좀 지도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올림픽 때니까 연식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연식은 굉장히 오래된 낡은 아파트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주 환경이 좋은 아파트거든요. 보시면은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요. 안에 학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지금 보시면 여기 초등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여고도 있고 학교들이 고성이나 여기 창덕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주거 환경도 좋고 학교도 다 안에 있고 어린초등학교도 안에 들어가 있고 또 보시면 아파트 단지 안으로 성내천이 흘러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가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그런 아파트고 가서 봐도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쾌적하구나. 동간도 널찍널찍하고 그래서 그 낡은 아파트라는 느낌 많이 받기는 어려운 그런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이제 재건축을 보신다면 저는 투자 괜찮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단지 20평대 보신다면은 한 갭이 한 3억 정도 이상의 돈은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제가 솔직히 다른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잘 드리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쪽 송파 일대에서 유일하게 남은 대단지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가 만약에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지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향후에는 굉장히 어떤 다른 모습으로 많이 바뀔 수 있는 자리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투자로 보고 접근하신다면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아파트 중에 하나고요. 이제 뭐 이쪽 바로 인근 옆으로는 올림픽공원이 있고 또 이제 5호선이 또 들어와 있는 데다가 또 9호선이 또 이제 공사 들어가면은 이 지역 자체가 많이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투자로 괜찮고 대신에 갭은 한 3억 정도
의 어떤 그 갭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향후에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투자성은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고, 송파 이쪽 일대에서 정말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여의도나 이런 지역들도 지금 썩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좀 추천드릴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거 괜찮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림픽 선수촌의 아파트는 지금 매수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결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제가 건영 아파트를 1년 전에 매수했는데요. 어디에 있는 아파트요? 문정동에 있는 건영 아파트요. 네네. 네, 이거를 1년 전에 매수했는데 지금 거기에 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 향후 전망이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1년 전에 매수하셨고요. 네네네. 네. 또 역시 잠실 근처네요. 송파 쪽에 문의가 좀 있으시네요. 네. 자, 제가 좀 설명 드려볼게요. 아파트, 문정 아파트 여기 보신 거는 거주하시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지금 얼마 주고 매수하셨어요? 제가 1년 전에 한 5억 1천 정도 준 것 같아요. 5억 초반, 5억 천 정도 네. 주셨고.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한 5억, 제가 알기로는 5억 중후반 가거든요. 몰랐어요. 네, 5억. 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우리는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뭐 어느 정도 내 거주하는 아파트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뭐 꼭 이걸 투자가 아니라 계속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잘하려면은 일단은 네. 제일 쉬운 건 내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어떤 책에 요즘 뭐 마트 대신에 부동산에 간다라는 뭐 책 제목이 또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 들리듯이 부동산에 그냥 자주 가서 요즘 어때요? 분위기 어때요?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 아파트 말고 주변에 인근 아파트들은 어떤가, 시세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네. 요즘 인터넷도 좋고요. 모바일로도 좋은 그 앱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좀 활용하셔서 자꾸 시세 파악을 좀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네네. 일단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5억 뭐 천 정도 사셨다 그러면 지금 5억 중반에서 후반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오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이쪽 일대가 지금 그 좋은 호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가 문정지구가 문정 법조타운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이 엄청 많이 바뀔 거고요. 동남권 유통단지도 또 엄청 바뀔 거고, 지금 여기 일대가 지금 그야말로 막 굉장한 변화를 계속 거듭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쪽 외에도 저쪽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그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 또 진행이 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일대를 송파의 어떤 개발 백화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아파트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 그럼 올라 언제쯤 파는 게 괜찮아요? 파는 시점, 그래서 제가 볼 때 거주시니까 뭐 급하게 맘먹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이 오른 만큼 당분간은 시세가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제 거주시니까 좀 어느 정도 시간 시점을 좀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락하지 않는 좋은 아파트이긴 하지만 뭐 투자로 보시기에는 좀 지금은 적합한 타이밍이 아니고요. 지금은 좀 거주하시면서 그냥 인근의 어떤 뭐 인프라를 좀 누리시고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여기 많이 바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로 접근하신다면 차라리 이 인근에 약간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인근 어디 소액 투자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저평가되어 있는 어떤 지역들의 어떤 저렴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빌라 투자라든지 뭐 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신다면 좋은 물건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좀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아파트는 당분간은 거주로만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소액으로 투자하는 부분 궁금하시면요, 저희한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8393번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도 열어놨습니다. 문자도 좋고요, 전화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의 전화 상담 또 문자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지가가 올라야 되고 그러려면 그럼 이제 가치가 변화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투자 목적으로 지금 지역을 볼 때 많이 변화하는 곳을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특히 빌라 투자를 하실 때는요, 정말 그 입지가 중요한데요. 입지라는 게 모든 것이 다 노출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역세권 뭐 빌라를 보시는데 그런 빌라는 그만큼 가격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싼 거죠. 그러니까 그 비싼 가격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향후에 이게 더 오를 수 있느냐를 볼 때는 그럼 추가적으로 어떤 호재들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비싼
가격을 들어간 만큼 오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용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용산은 좀 특이하게 앞으로도 제가 볼 때 당분간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호재들이 많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별해서 투자하신다면 좋은 물건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앞으로 변화가 많이 예상되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좀 노려보신다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 번 더 세미나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 상담 무료 서비스입니다. 무료 상담 세미나입니다. 전화 예약 후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9호선 선유도역 2번 출구 코오롱타워에 있는 리얼피에셋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궁금하다, 좀 자세하게 1:1로 상담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방송 뒤에도 상담 전화 계속 받고 있습니다. 02-3424-8393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289번으로도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시간 알차게 꾸며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